옛날 옛적 조선 후기 남쪽 끝자락에 돌개마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논보다 밭이 많고 말보다 침묵이 많은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은 부지런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뒤에서는 바보라 불렀지요. 말이 느렸고 대답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돌쇠야, 물 길어라. 예, 돌쇠야, 소 몰아라. 예. 돌쇠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 박자 늦게 천천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저놈 정말 답답하네. 머리가 비었나 봐.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돌쇠는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김진사댁 머슴이었어요. 3년째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방은 헛간 옆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바람이 들고 비가 샜지만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보다 먼저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미를 들고 밭을 메고 물을 길어 나르고 소를 돌봤어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지요. 느렸을 뿐 손은 정직했습니다. 돌쇠가 맨 밭은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돌쇠가 돌본 손은 살이 통통하게 올랐지요. 느렸지만 꼼꼼했거든요. 김진사는 그걸 알았습니다. 돌쇠는 바보 같지만 일은 제대로 하지. 그래서 3년째 돌쇠를 두고 있었어요. 돌쇠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땅 한 떼기를 갖는 거예요. 그곳에 집을 짓고 조용히 살고 싶었지요. 그래서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밥은 김진사댁에서 얻어먹었고 옷은 헝겊으로 기웠습니다. 은전 한 잎이라도 아껴서 모았지요. 3년 동안 모은 돈이 은전 4잎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전 재산이었지요. 은전 4잎을 1000조각에 싸서 품 안에 품고 다녔어요. 잃어버릴까봐 늘 만져보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중얼거리며 밭을 맸어요. 땅 한 떼기는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돌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돌쇠 그놈, 정말 답답해. 물 하나 길어오는데 한나절이야. 바보가 따로 없어. 돌쇠는 우물 옆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한 아낙네가 돌쇠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머? 돌쇠 있었어? 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조금 전부터요. 아낙네들은 민망해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물을 길었어요.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데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바보 돌쇠! 마을 아이들이었어요. 웃으며 돌을 던지고 있었지요. 돌쇠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아이들은 재미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살았어요. 욕을 들어도 웃음거리가 되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자. 그게 돌쇠의 마음이었어요. 말이 느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끝까지 했어요. 그게 돌쇠가 사는 방식이었지요. 저녁이 되면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언젠가는 중얼거렸지요. 땅 한 떼기 사서 조용히 살 거야. 그게 돌쇠의 꿈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꿈, 욕심 없는 꿈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돌쇠는 생각했지요. 나 같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갈 겁니다. 천천히 묵묵히 일할 거예요.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며요. 돌쇠의 전 재산은 은전 내입,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몰랐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요. 그리고 곧 그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도요. 어느 날 돌쇠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김진사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라고 했거든요. 돌쇠는 종이에 적힌 목록을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돌쇠는 천천히 물건을 샀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주인이 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거든요. 쌀, 소금, 기름, 목록에 있는 것들을 다 샀습니다. 돌아가려는데 저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기방 앞이었습니다. 돌쇠는 그쪽으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곳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기방 마루 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손님 오라는데 꼴이 그게 뭐냐? 기방 주인의 호통이 울렸습니다. 살이 찐 사내였어요.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미안합니다.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어제도 손님 받기 싫다고 도망갔지?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 멀쩡하잖아! 주인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어요. 여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맞아도 울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 모습이 돌쇠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인은 스물 남짓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가늘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몽둥이가 내려왔습니다. 여인은 몸을 웅크렸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것처럼요.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지나가려 했어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 눈빛이 돌쇠와 마주쳤지요. 그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지요. 돌쇠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움막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분이가 고개 숙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인의 이름은 꽃분이라고 했지.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부르는 걸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기방에 팔려왔다고 했어요. 10년째 그곳에 있다고 했지요. 돌쇠는 품 안에 천을 꺼냈습니다. 은전 네잎이 들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지요. 땅 한 떼기를 사기 위해 모은 돈. 손바닥 위에 은전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 여인을 도울 수 있을까? 은전 네잎으로는 기방에서 사람을 데려올 수 없을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김진사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오늘 하루만 쉬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급한 볼일이 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허락했어요. 돌쇠가 쉬겠다고 한 건 3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돌쇠는 은전 네잎을 품에 넣고 장터로 갔습니다. 기방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지요.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방 주인이 돌쇠를 보고 코웃음 쳤어요. 뭐야? 머슴 주제에 기방에는 왜 왔어? 저, 돌쇠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더듬거렸어요. 빨리 말 안 해? 저 여인을, 여인? 꽃분이라는 여인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주인이 잠시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더니 크게 웃었어요. 하하, 이놈이 미쳤나? 머슴 주제에 기생을 데려가겠다고? 주위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품에서 천을 꺼냈어요. 은전 네잎을 내밀었지요. 주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고작 이것으로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주인이 비웃었어요. 턱도 없어. 꽃분이 값은 최소은 100냥은 해.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조금씩 갚겠습니다. 매달 품삯을 받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 갚아? 10년은 걸리겠네. 10년이든 20년이든 꼭 갚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주인은 돌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쓸모도 없는 계집인데 중얼거렸어요. 사실 꽃분이는 기방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손님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자주 아프다고 했거든요. 좋아. 데려가. 주인이 손을 내저었어요. 값은 안 되지만 어차피 쓸모도 없으니 데려가. 대신 이 은전은 내가 가져간다. 돌쇠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꽃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지요.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왜요? 꽃분이가 물었어요. 돌쇠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저와 같았습니다. 꽃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돌쇠와 꽃분이는 돌개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어요. 하지만 돌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요.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렸지요. 저게 누구야? 돌쇠가 여자를 데려왔네? 어디서 주워온 거야?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꽃분이를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좁고 낡은 움막이었어요. 하지만 꽃분이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꽃분이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매 맞지 않는 밤, 두려워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돌쇠의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흙으로 벽을 쌓고 지프로 지붕을 얹은 움막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샜고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들어왔지요. 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 2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았어요. 돌쇠는 꽃분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그럼 당신은요? 꽃분이가 물었어요. 저는 마루 밑에서 자겠습니다. 왜요? 같이 자면 안 됩니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편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을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기방에서처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꽃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방에 있으면서 누구도 자신을 편하게 해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했지요. 돌쇠는 자리를 피했어요. 마루 밑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추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꽃분이가 편히 쉴 수 있다면요. 그날 밤 꽃분이는 처음으로 매 맞지 않는 잠을 잤습니다. 두려움 없는 밤, 편안한 밤이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일찍 일어나 김진사댁으로 향했어요. 일을 해야 했거든요. 꽃분이는 움막에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돌쇠가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어요.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돌쇠가 기생을 데려왔다던데. 어디서 돈이 났길래? 필시 훔친 게 아닐까? 기생이라니 마을에 좋지 않아. 꽃분이는 창을 닫았습니다. 익숙한 말들이었어요. 기방에서도 늘 듣던 말이었지요. 저녁이 되어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주인 댁에서 얻어온 밥이었지요. 같이 드시죠.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인 댁에서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돌쇠는 먹지 않고 가져온 거였지요. 꽃분이는 알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우물가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저 여자 때문에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돌쇠도 참. 왜 그런 여자를 데려온 거야? 기생은 기생이지. 어디 가나 마찬가지야. 돌쇠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왜 물을 안 길어 오셨어요? 꽃분이가 물었어요. 아, 우물이 고장났습니다. 거짓말이시죠?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들었어요. 창문으로요. 꽃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안 됩니다. 돌쇠가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어요.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아무도 쫓아낼 수 없어요. 꽃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그날부터 돌쇠는 마을 우물을 피했어요. 산 너머 샘으로 물을 길러 다녔지요. 2배는 더 걸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게 편했거든요.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심한 열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약초가 필요한데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산 깊은 곳에나 있지요.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산은 험했고 약초를 찾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저 그 약초를 압니다. 뭐라고? 기방에 있을 때 배웠어요. 아픈 기생들을 돌보면서요. 정말이냐? 예, 산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해요. 생김새를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럼 같이 갑시다. 해가 지기 전 돌쇠와 꽃분이는 산으로 올랐어요. 산은 어두웠습니다. 길도 험했지요.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풀을 살폈어요. 돌쇠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꽃분이가 외쳤습니다. 바위 틈에 작은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캤지요. 이걸로 약을 다리면 열이 내릴 거예요. 마을로 돌아와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꽃분이는 정성껏 약을 끓였어요. 돌쇠는 옆에서 불을 지폈지요. 새벽녘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해가 뜰 무렵 아이의 열이 내려갔습니다. 살았다! 아이가 살았어! 부잣집 주인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의 수군거림도 줄어들었어요. 저 여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아이를 살렸잖아. 약초도 아는구나. 꽃분이는 처음으로 마을 우물에 갔습니다. 아낙네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욕하지는 않았어요. 한 아낙네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기침을 하는데 혹시 약초 아시나요? 어디 보여주세요. 꽃분이는 아이를 살폈어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었지요. 고마워요. 아낙네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돌아왔을 때 꽃분이가 말했어요. 오늘 우물에 갔다 왔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사람들이 말을 걸었어요. 꽃분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돌쇠도 덩달아 웃었지요. 다행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마루 밑에서 잘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로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조용히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요. 꽃분이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캐고 약을 다리고 아이들을 보살폈어요. 돌쇠는 여전히 김진사 댁에서 일했지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진 후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돌쇠 씨, 예. 우리 가족인가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꽃분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움막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살이 찐 사내, 기방 주인이었어요. 꽃분이 어디 있느냐? 마을 입구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나왔어요. 누구신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오? 내 기생을 찾으러 왔소. 기방 주인이 소리쳤어요. 꽃분이란 계집 여기 있지? 꽃분이는 움막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돌쇠가 일에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소란을 보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돌쇠냐? 기방 주인이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기생을 돌려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당하게 돈을 내고 그 돈으로는 모자라. 꽃분이 값은 100냥이라고 했지. 하지만 주인어른께서 가져가라고. 내 맘이 바뀌었어.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꽃분이를 돌려보내든지 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백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꽃분이를 내놔. 기방 주인이 움막 쪽으로 걸어갔어요. 돌쇠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뭐? 꽃분이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내 주제에 감히. 기방 주인이 돌쇠를 밀쳤어요. 돌쇠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앞을 막았습니다. 저를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이놈이. 기방 주인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돌쇠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어요. 사람들이 놀라 말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을에서 폭력은 그때 꽃분이가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꽃분이 돌쇠가 소리쳤어요. 꽃분이는 천천히 기방 주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요. 돌쇠가 꽃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돌쇠 씨, 괜찮아요. 꽃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안 됩니다. 저는 돌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기다리시오. 김진사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길을 비켰습니다. 김진사 어른, 무슨 일인지 들었소. 김진사가 기방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오? 100냥입니다. 많군요. 하지만 지불하겠소. 주인님, 돌쇠가 놀라 소리쳤어요. 김진사가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돌쇠, 너는 3년 동안 성실히 일했네. 한 번도 쉬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지. 하지만 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네.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내가 아직 주지 못한 품삯이지. 김진사는 기방 주인에게 은자를 건넸어요. 이것으로 충분하오? 기방 주인은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제 꽃분이는 자유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돌쇠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인님, 고맙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일어나게. 자네는 이미 충분히 갚았네. 김진사가 돌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쇠, 예, 이제 머슴이 아니네. 내일부터는 마을 일을 맡아주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말이야. 주인님, 자네는 바보가 아니었네. 사람을 사람으로 본 사람이었지. 돌쇠는 눈물을 흘렸어요. 꽃분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해 주었어요. 잘 됐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밤 돌쇠와 꽃분이는 작은 움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분이, 예? 우리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돌쇠가 말했어요. 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꽃분이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삶의 의미를 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밖에서 달빛이 움막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돌쇠는 더 이상 바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일꾼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했어요. 꽃분이는 마을의 약초꾼이 되었지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개 마을에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찾아왔지요. 돌쇠와 꽃분이의 움막은 이제 더 이상 움막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작은 집을 지어주었거든요. 기와는 없었지만 비가 새지 않는 튼튼한 집이었어요. 돌쇠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일이 있으면 돌쇠를 찾았고 고민이 있으면 돌쇠에게 물었지요. 돌쇠, 밭에 물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돌쇠, 집 기둥이 기울었는데 좀 봐주게. 돌쇠는 여전히 말이 느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의 대답이 늘 정직하고 옳다는 걸 알았거든요. 꽃분이는 마을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약초 이름도 알려주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쳤지요. 선생님, 이 풀은 뭐예요? 이건 질경이란다. 상처에 좋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은 꽃분이를 따랐습니다. 예전의 상처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손길은 늘 조심스러웠어요. 따뜻했지요.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선비였어요. 책을 가득 짊어지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이 마을에 돌쇠라는 분이 계신가요? 돌쇠를 왜 찾으시오?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머슴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요. 선비가 말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불러왔어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돌쇠입니까? 예, 선비는 돌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보에서 현자가 되었습니까? 돌쇠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저는 바뀐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여전히 말이 느리고 생각도 느립니다. 다만 돌쇠가 꽃분이를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사람을요? 예, 저를 사람으로 봐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게 되었지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지혜로군요. 지혜라기보다는 마음입니다. 돌쇠가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느려도 서툴러도 가난해도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깊이 절했어요. 배우고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돌쇠, 이제 선비들도 자네를 찾아오는구나.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요. 돌쇠 씨, 예, 행복해요.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저도요. 땅 한 떼기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가족, 꽃분이가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예, 정말 좋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많아졌어. 돌쇠와 꽃분이가 온 뒤로 말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요.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우리는 돌쇠를 바보라 불렀네. 하지만 진짜 바보는 우리였어. 맞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이제는 다르네. 우리도 배웠으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늙어갔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늘어갔지요. 하지만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고 저녁이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돌쇠가 말했습니다. 꽃분이, 예, 우리 잘 살았지요? 예, 정말 잘 살았어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요? 저도 없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꽃분이가 돌쇠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어요. 돌개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돌쇠는 바보가 아니었어. 사람을 사람으로 본 사람이었지.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 아이들에게도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옛날에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었어. 왜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거든. 돌개마을에는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가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진짜 모습은 마음속에 있다. 바보는 없다. 다만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돌쇠와 꽃분이의 이야기, 바보라 불리던 머슴과 기생이었던 여인의 이야기, 하지만 진짜로는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마을 어귀에는 지금도 작은 집이 서 있다고 합니다. 돌쇠와 꽃분이가 살았던 집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허물지 않았어요.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사람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돌쇠가 남긴 것은 땅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었지요. 그래서 돌개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돌쇠처럼 살자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이어져 내려갔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